그래프예요. 자, 그래프에는 어떤 모양이 있을까? 얘는 도대체 어떻게 그리는 걸까? 하나하나씩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 또 개념 코칭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을 바로 선생님이 막 내용을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라 흐름 잡아가면서 우리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거 염두에 두시고 스스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같이 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상대도수 우리 그래프 만나볼게요. 다지마, 내 윗몸 일으키기 기록은 44기야. 그래? 그 기록은 우리 반 애들에 비하면 좋은 기록이 아닌데 정말? 너희 반 아이들은 기록이 얼마나 좋은데 자, 이게 기록된 표를 봤어. 자, 봐. 이게 우리 반 아이들 윗몸 일으키기 기록에 대한 상대도수 분포표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 기록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보기 쉽게 도수분포 다각형처럼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은 없을까? 자, 물론 있지. 우리 반 학생들의 이 상대도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고 너의 기록보다 높은 애들은 몇 %인지 알아보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대도수 분포표가 있다면 얘를 가로와 세로로 표현해서 나타내시면 돼요. 그죠? 자,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묻고자 하는 것이 상대도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탄탄이의 기록보다 높은 학생들의 비율을 구하려고 한다 이거였죠. 그러면 더 위로 올라가는 거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죠? 탄탄이 기록보다 위로 올라가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도수 분포 다각형과 같이 각 계급의 도수에 점을 찍고 선분으로 연결을 해야 되고요. 꼭 이렇게 도수 분포 다각형의 형태만 나와야 되는 건 아니라 히스토그램처럼 직사각형 형태도 그려도 돼요. 근데 사실 얘가 왜 나왔어요? 상대도수가? 이 기준이 다른, 즉 전체 이 집단의 이 도수의 총합이 다른 그 두 집단들, 뭐 세 집단들, 얘네들을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상대도수 자체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얘네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그래프의 표현도 사실은 직사각형 모양보다는 이 점들을 연결한 도수분포 다각형 형태였었던, 그죠? 그 점들을 선으로 연결한 형태가 조금 더 얘를 보기에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로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더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 하나하나 해결 단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의 표를 보고 이제 지금 표현한 것은 자, 아래 가로축에다가 뭘 썼어요? 계급 표현했죠. 그래서 25회 이상 35회 미만, 35회 이상 45회 미만, 45회 이상 55회 미만, 55회 이상 65회 미만, 그죠? 미만, 그죠?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축이 달라지는 거, 그치? 요거. 도수가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상대도수. 그 합이 1까지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전체 1 전까지 여러분들이 나타내져 있는 상대도수까지만을 표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한 칸이 0.1이었어요. 얘는 0.2, 0.3, 0.4, 0.5 얘네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세로선에 표현을 해주시고요. 얘에 맞는 상대도수에다가 마찬가지로 이 찍어주는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히스토그램에서 이 가운데에 점을 찍은 것처럼 얘도 요 위치에다가 각각 맞는 점을 찍어준 다음에 계급값 위치라고 할 수 있겠죠. 연결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짝짝 마지막 닫아주는 것도 똑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도수 분포표와 상대도수 분포표는 도수와 상대도수의 차이만 있을 뿐이었다라는 것. 마찬가지로 도수 분포 다각형과 상대도수의 그래프도 똑같이 세로축에 도수 대신에 상대도수를 이용한다라는 것. 요게 핵심인 거죠. 여기에만 밑줄 그어주시면 되고요. 히스토그램이나 도수 분포 다각형을 그리는 방법과 똑같았습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탄탄이가 즉 최고 기록은 44기야 라고 했었는데 그를 우리가 상대도수를 표현한 방법들, 그죠? 그 다음에 얘보다 높은 아이들은 어떻게 그래프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은 그래프를 그리면서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걸 느껴주자 이 말이었어요.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지식 창고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도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 알아볼게요. 순서 똑같아. 그지? 가로축에는 계급의 양끝값을 써놓는다. 세로축에는 도수가 아니라 상대도수를 쓴다. 도수분포 다각형과 같은 모양으로 그리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대도수 그래프는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모양으로 그리면 전체 도수가 다른 두 집단의 상대도수를 한 평면 위에 모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두 집단을 비교하기가 쉽다. 두 자료를 비교하기 쉽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이 해줬던 얘기죠. 정리 한 번씩 했고요. 자, 이제 개념 스마트 부분 가보도록 할게요.
전체 도수가 다른 두 집단의 상대 도수를 그래프로 비교하면 좋은 점이 뭔가요? 이게 이제 우리 배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 아래 1학년의 일반과 1학년 전체의 학생의 수학 성적에 대한 상대 도수의 분포표와 상대 도수의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더니 자, 1학년 일반은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학생들과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학생, 90점 이상, 100점 미만인 학생들이 전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았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많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까? 요렇게 뭔가 그래프의 표현으로 어디가 튀어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먼저 볼게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얘는 1반이에요. 1반. 1반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상대 도수를 구했더니 0.16이었어요. 근데 이제 전체는요. 0.11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도수를 파악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얘가 지금 더 큰 수가 나왔다라는 것을 더 큰 부분이 차지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얘가 요 녀석 흰색으로 적혀 지금 여기 칠판의 색깔로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흰색이니 파란색이니 어쨌건 일반이었다. 노란색이 뭐가 되겠습니까? 전체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일반이 더 전체보다 높은 점수대를 파악할 수 있겠죠. 높은 점수대를 파악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거는 그래프가 훨씬 더 편했죠. 이런 것들 즉 기준이 다른 두 집단을 이렇게 한 번에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이 전체 수가 다른데 여기 그래프에다 표현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비율로 표현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다라는 것 알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수만을 비교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